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징수에서 과세 기준을 나고 납기 나와있죠, 표에. 그죠? 토지 9월달, 건축물 7월달, 주택은 해당 연도 부가징수세액이 2분의 1 7월, 나머지는 9월달. 다만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선박항공 7월달에 내시면 되고요. 수시분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수시분.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락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징수방법 뒷장 나오죠. 보통 징수구 동그라미 2번에 고지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에 보면 거기 4번 있죠. 4번. 그죠? 4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 3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각각으로 나간다니 따로따로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주택은 또 여러 개면 한 장에 다 나갈 수 있고 그죠? 물건별로. 근데 토지는 항상 뭐다? 분리, 별도, 종합 3개가 있는데 무조건 뭐 한 장에다 다 내보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고지서 보시면 분리별도 종합이 다 돼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잘 보시면 되고. 자, 수익징수 면제는 뭐예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습니다.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재산 등록세는 최저세액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오히려 6,000원을 그 세액을 한다고 있고 얘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해서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까지 아예 하시고 가셔라.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4번에 보면 신탁재산 특례가 나옵니다. 신탁재산 특례. 이게 뭐냐면 우리 신탁재산이 되게 막 많아요. 이게 갑을병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자, 이거 A, B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이렇게 신탁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일단 얘가 이 법에 따라 신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갔죠, 등기가? 그러면 을은 취득을 한 거네요. 자, 얘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탁탁탁 비과세. 그게 취득세죠? 얘 비과세.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재산세는 내네, 안 내네요? 내야죠. 누가 납세 의무자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재산세는 내는데 누구?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이 얘기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신탁이 됐는데 얘가 재산세가 체납이 된 거예요. 체납. 그러면 원래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하죠. 그 압류는 원래 그 체납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신탁 재산은 자, A 부동산이 체납을 했어. 그럼 얘 압류하죠. 근데 이 신탁에 속한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자, 신탁 재산 A 말고도 뭐가 있어요? B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신탁에 속한 재산에 그 체납된 재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있네요. 그럼 이 B도 같이 뭐 할 수 있다? 얘와 관련해서 같이 뭐가 가능하다? 압류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신탁재산은 제가 세금을 철저하게 걷겠다는 얘기죠. 왜?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는데 실제 주인은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도 같이 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당연히 나왔었죠. 정답으로.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거기 볼게요. 읽어볼게요. 4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뭐라고요?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거 없다. 이렇게 나온 적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신고 의무는 뭐냐면 우리 왜 소유권 변동 사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되죠. 변동사유를. 며칠 안에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며칠? 1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10일 안에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 신고를 하느냐? 그 신고 의무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려울 건 아닌데, 개념상으로 신고는 누가 하냐면 항상 아쉬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고를 안 하면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를 이해하시면, 자, 5번에 1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는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10일 안에 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를 갖추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 기준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의 공무상 소유자. 자, 소유권 변동 사유 생기는데 등기가 안 넘어갔어. 그죠? 그러면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거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신고를 해줘야 되죠. 누가 신고한다해서? 공무상 소유자가죠. 왜?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누가 내? 공무상 소유자라요. 그러니까 공무상 소유자고. 2번은요.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주된 상속자. 우리 이거 배웠죠? 납세의무 상속이 됐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내잖아요. 이 상태잖아요. 얘가 지금 등기가 안 됐대요. 그럼 여기서 뭐까지 안 해버리면 신고까지 안 하면 누가 내야 돼? 주된 상속자. 신고 누가 하겠어요? 얘가 해야지. 왜? 안 하면 지가 내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그냥 읽고 없이 그냥 가볍게 보세요. 3번은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마찬가지죠. 종중 선산이 종손인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 실제 주인은 종중이죠.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되니까 신고는 누가 한다?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신탁재산의 누구? 수탁자. 법적인 납세는 얘지만 얘로 돼 있으니까 얘한테 나오겠지 세금이.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신탁재산이면 그게 신탁재산인지를 모르잖아요. 과세권자는. 신고하지 않는 한은. 가만히 있으면 얘한테 나오죠? 그럼 얘가 뭘 하면 돼? 신고를 하면 누구? 위탁자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는 누가 해? 수탁자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얘는 얘다 이럴 거 없이 그냥 가볍게 변동 신고는 누가 한다? 아쉬운 사람이 한다. 아쉬운 사람이 누구다? 신고 안 하면 지가 내야 돼. 지가 내기 싫으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거 10일 안에 얘가 신고를 안 했어요. 10일 안에. 그러면 이때 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가산세. 얘가 소유권 변동에서 10일 안에 신고를 하겠죠? 안 했어. 이때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세는 절대 없습니다. 가산세.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가산세랑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10일 안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죠? 거기 밑에 있죠? 양가로 2번에 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는 거죠. 등재. 그러니까 걔네가 직권으로 실제 소유자 조사해서 장부상에 기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이걸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78페이지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나오네요. 세부담 상한. 3월달 다 갔네요. 그죠? 이번 주면 끝이네. 벌써 막 축제도 하고 막 밑에 지네는 벚꽃놀이 한다대. 벚꽃 축제 한다대 벌써. 그죠? 벚꽃 봐야 뭐 그렇지 뭐. 그래서 소용도 없지. 그냥 몸만 고생이지. 가면 사람 많고. 축제 가요. 고생만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논산에 그 딸기 축제 갔다 왔거든요. 뭐 가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가다 보니 갔는데 막 사람이 막 토요일날 눈 온 거 아세요? 눈이 막 한방 눈이 막 비가 막 오더니 갑자기 우박 내리더니 갑자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토요일 비 엄청 왔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를 금토일인가 하는데 토요일 비 와가지고 완전 작살났죠. 근데 일요일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우 치워 사람이 치워. 그 뭐 그렇게 오나 몰라. 우린 물론 막걸리에 파전 먹으러 갔지만 그죠? 딸기 사러 간 건 아니고요. 그죠? 축제 많이 합니다. 이 지역별로. 그죠? 뭐 축제 가야 뭐 몸만 고생이지. 그죠? 여러분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구경하러 갈 새가 없어요. 지금. 내년에 가. 내년에. 올해 깔끔하게 합격하고 내년에 깔끔하게 개운하게 가야지. 지금 가면 찝찝해. 근데 아직도 놀러 다니는데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공부할 자세가 안 된 거죠.
속세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양다리. 그 양다리 안 된다겠죠? 그죠? 한쪽 다리 빼야 돼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그죠? 자, 세부담 상한은 뭐예요? 재산세를 내는데 한도를 두겠다. 전년도 낸 금액보다 많이 나온 부담스러우니까 법으로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라? 여기까지만 내라고 정한 걸 뭐라고 한다? 세부담 상한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2018년도에 100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 200이 나왔다. 그럼 뭐 한다? 세부담 상한 한도가 얼마다? 100분의 155예요. 전년도 낸 금액의 1.5배란 얘기네요. 그래서 요거의 1.5배만 내라. 언제? 올해. 그럼 얼마야? 150이니까 얘가 200 나왔네. 얼마만 내시라고? 150만 원. 이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실제로 150만 원만 나옵니다. 예,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 한도가 딱 넘어가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냥 150만 나오게 돼 있어요. 더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뭐? 주택. 주택은 항상 예외라겠죠. 저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시가격이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그죠?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6억 초과는 130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세금을 좀 덜 내는 거죠. 한도가 작으니까. 그죠? 요게 이제 세부담 상한입니다. 근데 그때 주택은 금액에 따라 틀려요. 3억 이렇게 공시가격이지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세니까. 그죠? 그래서 3억 이하 이렇게 해서 그럼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억 이렇게 되겠죠. 3억.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면 어디예요? 얼마예요? 네? 100분의 105 이하에 들어간다 했죠. 이하에. 그죠? 100분의 105. 그거로 잘 보여요. 이거만 띠랑 외웠는데 공시가격이 3억이 6억이 이렇게 돼버리면 또 3억이 두 개네 6억이 두 개네 그러면 안 된다겠죠. 이하에 포함이 된다. 그죠? 이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세부담 상은 얼마라고요? 이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100분의 150입니다. 주택만 이요. 학원 건축물은 100분의 150. 6억이랑 6억 110 그러면 안 되고. 맨날 한 얘기잖아 이거 맨날. 그죠? 주택만 건축물 아니고. 그죠? 주택만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우리 교재는 뭐 거기 쭉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 읽을 거 없어요. 그죠? 그 지금 써 있는 게 이거잖아요. 위에 세부담 상한 주택 긁으시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105, 110, 130 나머지는 금액에 약한 것이 올라간다. 100분의 150이다. 그걸 막 구구절절히 써놨네요. 법 조문을 갖다. 그죠? 읽을 필요 없죠. 그거 읽어봐도 머리 아프지. 그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가면 이제 뭐 있어요? 물납하고 분납이 나옵니다. 물납과 분납. 물납이라는 것은 세금을 뭐로 낸다? 말 그대로 물건으로 내는 거죠, 물건? 물납은, 이게 재작년인가? 한번 나왔죠, 이게 단독으로. 그죠? 근데 얘는 지문상으로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납은 기준금액이 있어요. 얼마? 네.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이 말은 딱 1000만 원이면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1000만 원 물납 어때요? 그죠? 자, 근데 이는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주지 않는다. 왜?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다? 물납을 1000만 원 초과 뭐 하시라고? 신청을 하는 얘기, 신청. 그럼 얘들이 신청을 받아서 뭐 해줘요? 허가 여부를 결정해 뭐 해줘? 통지해준다. 이렇게 신청해서 통지를 해줘요. 자, 날짜 나온다 했죠? 날짜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우리가 신청하니까 납부기한 며칠 전? 그쵸? 10일 전. 통지를 며칠 안에? 걔네가 하니까 5일 이내 통지를 해주면 되죠. 이제 통지는 두 개 중에 하나라겠죠? 불허가 아니면 당연히 허가 통지겠죠. 그죠? 불허가 통지 아니면 허가 통지다. 자, 만약에 불허가 나면 다시 한번 다른 걸로 뭐 할 수 있다? 바꿔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신청. 이것도 우리가 해요. 며칠? 10일. 그죠? 똑같이 그냥 날짜 가시면 돼요. 허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물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물납하시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 부동산의 소유권을 남양주시에다 넘겨줘야 되죠? 자, 그러면 넘겨주려면 어떻게 돼? 그 이전 등기 서류를 제출해야 돼. 제출 며칠 안에? 며칠 안에 제출해요? 10일이지, 10일. 제출이란 말이 어려워요? 우리가 갖다 주는 거잖아. 내가 갖다 주는 거네. 근데 제출이란 말 딱 들어가면 대부분이 갑자기 멈칫해요. 제출. 갖다 준다고. 뭐를? 걔네들이 우리한테 갖다 줘요?
등기 나한테 가지라고? 아니잖아. 내가 등기 권리증이나 서류를 갖다 줘야 걔들이 등기를 해갈 거 아니에요. 이전 등기를. 갖다 주는 거지. 며칠, 10일. 이것만 걔네 가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는 거지. 다 우리가 하니까 10일이고 요것만 5일. 그죠? 얘는 그럼 물납을 뭘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다 되는 거죠. 선박이나 항공기를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걔네 안 돼. 걔네들은 받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얘들이 물납을 받는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다가 그걸 걔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결국 또 팔 거거든요. 왜?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근데 선박 항공기를 받으면 골치 아프지. 그 어떻게 할 거, 그 처리를. 잘 팔리지도 않고,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만 돼? 부동산만 돼, 부동산. 그러면 구리시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없다? 남양주시에다. 구리시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걸 남양주시에다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 남의 동네 건 안 돼. 왜? 그거 받았다 골치 아프죠? 구리시는 옆 동네는 괜찮아. 만약에 막 저 어디 막 부산이나 어디 거제도나 저기 어디 막 저기 막 독도 옆에 건물 막 무인도 막 성 같은 거 이런 걸로 받아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것만 받아? 우리 동네 것만 받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관할구역 내, 그죠?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만나보세요.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OX. 아니 여기가 부동산이라고 써있고 얘는 과세라고 써있는데 이게 과세 대상은 맞아 틀려. X라니까 X라니까 이거 부동산만 된다니까 써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부동산 맞잖아. 그래 걔가 과세 대상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맞지. 그럼 뭣도 된다는 얘기야. 선박 항공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가 굳이 부동산을 하는 거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선박 항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그런 거죠. 다 되면 말 그대로 관할구역 내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 대상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하나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관할구역 안에. 그죠? 자 그럼 이 부동산 물납하시면 뭘 해야 된다? 가격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얼마인지 평가가 돼야 뭘 해줘? 잔돈을 거슬러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가격평가는 뭘 가지고 하냐면 과세 기준일 현재 뭐 한다? 시가한다. 시가. 이제 시가는 우리 회 먹으러 갈 때 키로당 시가는 그 시가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얘는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즉 뭐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 그죠? 그러면 이게 시가 표준액 간다는 얘기는 공시가격으로 간다는 얘기는 손해죠. 왜? 보통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잖아요.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데 공시가격은 7억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물납을 하면 얘가 7억으로 쳐준다는 거야. 10억을 안 쳐주고. 근데 손해잖아요. 왜 근데 남양주시는 왜 자기들도 10억인지 아는데 왜 7억을 쳐줄까요? 만약에 10억으로 쳤다가 잔돈 거슬러 주고 났더니 나중에 1년짜 팔라고 했더니 10억 쳤더니 8억이래.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가격이. 그럼 손해보잖아. 근데 웬만하면 공시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처음에 나왔었다 했죠. 어떻게? 재산세 가격평가는 12월 31일 현재 시가 땡. 무조건 얘는 6월 1일이에요. 그죠? 6월 1일. 그리고 나온 게 뭐야? 예배가 있어요. 6월 1일 전 6개월. 요 기간 동안에 그 가격이 물납부동산 가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걔를 시가로 봐준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4월달에 공매를 받았어. 공매. 그리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공매 가격은 누가 봐도 입증된 금액이잖아요. 근데 내가 시가 표준액 1억인데 공매를 1억 2천에 받았어. 그럼 공매 가격 1억 2천이죠. 그걸로 물납하면 얼마나 쳐준다? 1억 2천으로 쳐준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5월달에 공매를 받아가지고 4월달에 받아서 5월달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왜요? 이거를 이제 대출 받아보려고. 그죠? 근데 감정가액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감정가액도 감정평가 기관에서 한 거니까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금액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시가로 보는 게 두 개네. 4월달에 공매 받은 가격이 있고 5월달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있네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인정할 수 없겠죠?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인정해 줍니다. 어느 거?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걸 시가로 봅니다. 제일 가까운 게 뭐겠어요? 이거죠.
그땐 2개 이상 있으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걸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물납에 관한 얘기는 다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181페이지 8번 1번 물납 대상자라고 돼 있네요.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다음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물납 허가 신청 및 허가 1번 납기 10일 전까지 신청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 며칠 안에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고 3번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행안부적의 정함에 따라 물납하면 납기인의 납방으로 본다. 그러니까 물납이 납부기한 지나고 물납이 되더라도 그 전에 허가받고 한 거니까 납기인의 납방으로 봐주겠다. 3번 관리처분 부적당 동그라미 1번 있죠? 시상수 구청장은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건에 하자가 많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그거 받으면 더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불허가 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허가 나면 한 번은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며칠? 10일 안에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납기인의 납부한 걸로 보고요. 넘어가 4번 가격평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 2번 시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는 게 밑에 박스에 있는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수용 공매 가액 및 감정 가액 등으로 행정안전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그러니까 얘들 있으면 이걸로 봐주고 없으면 원래대로 뭘로 간다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시가격으로. 그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거기 시가가 2개 이상 있으면 어쩌고 그런 게 없는데, 그죠? 얘기해요. 이게 만약 시가로 본 게 2개 이상 있으면 뭘로 간다고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걸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납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납이 나옵니다. 분납.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거죠. 나눠. 그죠? 얘도 당연히 기준이 있겠죠. 분납. 그죠? 분납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이 얘는 얼마예요? 500만원 초과입니다. 500만원 초과. 기간은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이렇게 됐어요. 올해 분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는 분납 규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묶어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차이점 같은 걸.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 했죠. 500초가 2개월 끝. 그러면 안 되고 뭐도 기억해야 된다?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여기까지 꼭 하셔야 돼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자, 얘는 분납이 이렇게 된다 했죠. 근데 이 개념을 하나만 이해를 잘 하시면 나머지는 금액 똑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금액 저기만 틀리지 나머지 기본 내용은 똑같으니까 하나를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최근에 시험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 했죠. 얘는 어떻게 나왔어요? 1,000만원 이하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말뜻을 이해를 잘하죠. 요 말뜻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이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납부기한 7월달 그랬죠? 그리고 2개월 이 얘기잖아요. 결론은 세금을 일부는 이때 내고 일부는 이때 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나눠내는 건데 요 기간 동안에 낼 수 있는 금액을 법으로 정해준다는 거지. 왜? 네 맘대로 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보통은 세금을 늦게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세수가 주니까 얘들이 뭐라는 겨? 법으로 네가 일부는 이때 내고 일부는 이때 내. 중요한 건 이게 뭐예요? 요때 얼마를 낼 수 있는 걸 법으로 정해줍니다. 자, 그럼 이 말뜻은 1번과 2번 중에 언제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하냐면 2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 기간 동안에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한 지나고 2개월 동안에 최대로 낼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이라고 정한 게 이거예요. 이 말뜻이.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900만 원이 나왔다. 재산세가. 분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요 기간 내 낼 수 있는 최대 분납 금액은 법에서 허용한 최대 분납 금액은 얼마다? 400이다. 500만 원, 900 중에 50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400. 그럼 얘는 기한 내 무조건 얼마 내야 되는 거야? 500은 무조건 내야 돼. 이 얘기예요? 이거 되나요? 돼요? 되죠? 이거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야? 더 많이 낸 건 상관없죠. 더 앞에 더 냈다는 기간에 더 많이 냈다는 그걸 반대할 필요 없죠. 야, 안 돼. 너 500, 400만 내야 돼. 600 먼저 내면 안 돼. 이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 얘는요? 안 되지. 이해 가시죠? 왜? 900일 때 이때 분납 최대 금액은 400이에요.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 밑으로 더 내는 건 상관없지만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 왜?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900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실제 시험이에요. 기출로 양도세도 그렇고 막 나왔었어 시험에. 근데 우리는 이것만 딱 외웠는데 이걸 외우신 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외운 사람 중에 틀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 경향이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죠? 그럼 1500 나왔다. 1500. 그러면 얼마나 분담할 수 있다? 최대 750이 최대치가. 그러니까 최대치가 반절이에요. 여기 딱 반절인 거지. 이게 더 크게는 안 해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나중에 분납 금액을 먼저 기한 내 내는 금액 더 크게는 안 해주지. 그러니까 최대가 딱 50%거든요. 얘 이하니까 50%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여기잖아. 딱 1000이면 여기죠. 그럼 딱 1000이면 얼마? 500 초과 금액인 500까지 되는 거지. 결국 몇 프로야? 50%밖에 안 된다. 그죠? 요게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양도세 가면 걔는 뭐 1000초과 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납이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그럼 걔는 분납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개정돼가지고 250만 원 초과되면 기한 6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어요. 개정사니까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250 초과면 6개월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종부세 부담이 많이 커졌거든요. 세법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얘들이 분납금 원래는 500초과 2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금액을 낮춰준 거죠. 250만 원만 초과돼도 분납하게 해줄게. 그리고 기간도 2개월에서 몇 개월로? 6개월로 대폭 늘려줬어요. 그래서 걔는 좀 개정이 된 거죠. 똑같겠죠. 걔도 그냥 500 이하냐? 500 초과냐 해서 250 초과 금액 뭐 100분의 50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개념은 다 똑같으니까. 그죠?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그리고 분납은 물납처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물납은 물건으로 받는 거니까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분납은 단순히 세금 나온 걸 나눠내는 거니까 이 조건만 해당되면 기한 내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7월달 같으면 7월 31일까지 고지서 들고 가서 500초가 되면 남양주 시청 가서 턱 던져놓고 나 분납할 거야. 그럼 무조건 내는 거예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지서가 한 장이죠. 왜요? 900이잖아. 근데 분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고지서가 몇 장이 있어야 돼? 2장이 있어야 되죠. 왜? 일부는 납부 기한에 내야 되고 나머지는 2개월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분납을 신청하면 과세권자는 어떻게 한다? 납기내 납발 납세 고지서와 분납기간내 납발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왜? 그래야 이거 내고 얘는 가지고 있다가 2개월 이내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다? 분납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2페이지 2번의 분할납부 양으로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500초과 2개월. 양가로 이번에 납부세액 기준 나오죠? 1000만 원 이하면 500 초과 금액, 1000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분납 신청 나오죠? 1번 얘는 뭐만 하면 돼요?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시장수 구청장은 의 일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발 납세 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발 납세 고지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됐죠? 자, 부가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 납부세액에 지방교육세 납부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근데 가로 안에
1천분의 1.4의 세금이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않은 제한세를 따른 재산세금 제외한다 그랬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재산세가 나왔어요. 100만원. 근데요, 우리 재산세 이런 게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만 내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근데 이걸 누가 내는 거냐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혹시 이게 부과 대상이 되면, 여기에 추가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얘는 나오는 게 좋고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좋아요. 나오는 게.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좋아. 무조건. 일단은 낼 때는 짜증나는데 그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게 세금을 막 부과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가 건물인데 어떤 건 얘가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나오는 게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거죠. 위치도 좋고 그 상권도 좋고 하다는 얘기는 사실은요. 그 얘가 부과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근데 얘가 따로 계산하겠죠. 지금 1000분의 1, 그러니까 0.14에서 2.3% 0.23 그 제한해가지고 그 안에 되는 거거든요. 이거 20만원 나왔다 쳐봐. 20만원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것뿐 아니라 앞쪽에 있는 거 연관되어 있는 한번 제가 설명했었는데 잘 보세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그죠? 근데 뭐 재산세 고지서 혹시 받아보신 분 중에 이게 부과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고지서에 재산세 100만 원, 도시지역분 20만 원, 회사 120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고지서는. 재산세 120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 120. 그럼 딱 보면 재산세가 120은 아니잖아요. 왜? 얘는 도시지역분 20만 원 붙어있잖아. 이렇게 써놓고 위에다가 도시지역분 포함 이렇게 써있어요. 고지서 그게 써있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아니라 해놓고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재산세 120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도시지역분 포함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지역분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얘는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안 하고 왜 묶어서 그냥 합해서 재산세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느냐? 법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법 조문에 만약에 얘가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 이걸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이거 따로따로 하지 않고 두 개 묶어서 120만 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대요.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재산세 120이 나온 거야. 자, 시험에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중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물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납. 옛날 총론에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나왔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때 물납 될 때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나왔어요. 자,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물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본 통밥이 되는 것 같죠? 안 될 것 같으면 그죠? 돼요. 왜? 이거 재산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법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 재산세로 부과한대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 상태는 120이 재산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뭣도 물납이 된다는 얘기야? 얘도 된다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이걸 총론에 냈어요. 이거 정답으로 도시지역분 재산세. 야, 근데 조문이 있으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야, 이건 아니라고 봐. 저는 이거 보고 황당했어요. 그때 문제. 야, 이런 걸 내가지고. 그 강의, 그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나오질 않으니까. 상관도 없고. 근데 조문이 있긴 있는데 찾아보도 있지도 않고 어디 보니까 있어, 있기는. 그 뒤로부터 설명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럼 보세요. 얘가 물납이 돼요. 근데 물론 우리가 할 때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여기까지 가죠. 재산세가 물납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120이 나왔어요. 그럼 밑에 이제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지방교육세가 1번 20만원 2번 24만원 얼마일까요? 20%잖아. 1번 20만원 2번 24만원 얼마일까요? 네? 이게 잘 보여요?
답이 원래 저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크게 보여야 되는 거야. 답이 크게 보여야 돼. 문제 풀 때 답만 크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여러분 쳐다보면 다 작게 보이죠? 애들이 막 누가 답이니 그럼 서로 고개 숙이죠? 막 5명이 다 고개 숙이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5명이 뻣뻣이 고개 들고 지각이래 답. 그렇죠? 문제 풀 때 정답 그러니까 막 5명이 동시에 저요 그러죠? 그죠? 미치겠지? 얘가 답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부과되면 묶어서 재산세로 부과될 수 있는데 근데 지방교육세 부가세를 붙을 때는 도시지역분 원래 부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더라도 여기에 24만 원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2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또 고지서에 12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갑자기 부가세가 20이니까 이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얘는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에 얼마? 20%에서 20만 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로 안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세요. 1000분의 1.4 세율 및 그러니까 0.14 및 0.23%를 초과하지 않는 제한세율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막 그거를 세율로 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죠. 결국은 얘는 뭘 안 낸다?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육세, 부가세 얘기 나올 때 재산세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액하고 가로치고 도시지역부는 제외해놓고 지방교육세 20%랑 항상 나오는 거야.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물려서 얘도 물납이 된다는 것도 이왕이면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기세가 나옵니다. 변기세. 자, 변기세라는 것은 변기가 뭐예요? 변기. 나란히 적어. 변기. 그러니까 뭐 공기총 갖고 있으면 내는 이런 세금이 아니라 했죠. 공기총. 옛날에 누가 그러니까 변기가 아닌 거 보니까 공기총 있는 사람들이 내는 그 사람만 나오는 세금이 변기세래. 그래서 공기총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낼 때 같이 나가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변기. 나란히 적어 고지한다. 뭐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이렇게 재산세 나가면 여기다 나란히 고지한다. 지역자원 이렇게 된 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세 고지 한 장에 같이 나간다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지역자원 시설세가 변기세목은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게 붙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지역자원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이 지역자원 시설세 자체가요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막 무슨 발전소 같은 거 있다거나 막 컨테이너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으면 막 거기에 맞춰서 막 당진에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그러면 걔들도 지역자원 시설 내거든요. 그 화력발전소에서 그러면 전기 1kW당 얼마 1원 막 이런 식으로 내요. 그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 중에 뭐만 얘만 얘가 옛날 뭐라겠어요? 소방공동시설세라고 했다니까. 소방공동시설세. 요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름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나와요. 이것도 다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는 게 더 좋겠죠. 왜? 화재 위험이 높다는 얘기는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거지. 여러 사람이 건축물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 규모가 크다는 얘기지. 아니면 여관이라든가 뭐 그죠? 다중이용 건축물 상가가 더 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 명이 이용할 수 그런 경우에 추가로 나오는 거죠. 왜? 걔네들이 불이 날 확률이 많잖아요. 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불이 날 확률이 많고 불나면 소방 설비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럼 그 비용이 들어가 유지 비용이 그거를 네가 일부 부담해라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자, 근데 얘가 그거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어떤 거다가 재산세 납세 고지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재산세랑 뭐가 같을 때만 납기가 같을 때만 이 말은 그러면 납기가 다르면 같이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어린 말장난이죠. 이 말이 막걸리야 이거는. 왜? 납기가 같아요. 왜요? 누가 내?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야. 말만 그렇게 한 거지. 하야 한다 그러면 이제 강행 규정 같은 거 뭐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 그걸 맨날 하는 거죠. 왜? 납기가 같아요. 왜 그러나고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죠? 이걸 변기세목 그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재산세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방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198페이지 그 밖에 지방세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지역자원시설 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거기 그 밖에 지방세 쭉 넘어간 지방교육세 나오고 막 쭉 하죠? 그는 뭐 수업 목적상 거의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시험에 재작년인가 뭐 지방소득세인가 한번 나왔는데 그거는 진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는 거지. 그 목적세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기준에 있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18페이지 뭐 종부세가 나오는데 종부세는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일단 이것만 보세요. 종부세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얘가 나오면 이거 내려면 뭘 내야 돼? 그 전에 그 재산세를 내야 돼요. 재산세.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를 안 내요. 그 얘기는 재산세 모든 종부세 기준은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간다는 거지. 재산세 기준에 맞춰 종부세를 재산세 부과하고 그리고 종부세를 합산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 이름이 부동산세라고 돼 있네요. 이 말은 재산세 중에서 뭐만 종부세를 낸다는 얘기예요? 부동산만 낸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그 부동산이 그 선박항공이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죠. 그죠?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인데 그 중에서도 건축물은 아니고 토지하고 주택만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합산한다? 아니면 부동산별로 각각 과세한다. 합산이 이름이 종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가 원래 지문이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종부세는 전국에 이렇게 한다. 전국에. 왜요? 국세니까. 전국에 토지와 뭐를 주택을 이렇게 내요. 토지와 주택을 얘가 뭐예요?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토지는 우리 아까 재산세 중에서 분리, 별도, 종합. 그 중에서 분리과세는 종부세를 안 내요. 그 뭐만 내요?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하고 주택만 냅니다. 아까 제가 세일할 때 뭐라 그랬어요? 누진세를 3개 있다고 했죠? 그 3개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얘하고 얘만 내는 거야. 얘네만 내요. 그럼 예를 들면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별장 같은 경우는 사치성이니까 누가 봐도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된 애들은 종부세를 안 내요. 재산세 4% 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되고 12월 달에 또 종부세 또 내라 그러면 별장 가진 사람이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율로 과세가 되는 건 빠져. 그래서 별도 종합 주택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합산한다 했죠? 어떻게? 소유자별 합산이.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기본 원칙이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합산이라든가 부부 합산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지만 기본은 다 뭐다? 개인별 합산이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합산 없다는 거죠. 종부세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얘가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일정액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냅니다. 이게 종부세 기본 개념이에요. 일정액 초과. 그러니까 종부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기본이 뭐겠어요? 이 대상 3개 하고 그리고 뭐 요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나중에 배우죠. 얘는 얼마 초과? 얘는 80억을 초과해야 되고 종합은 5억을 초과하고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만 뭘 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종부세 기본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쭉 내용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 항상 말씀이지만, 그죠? 세법은 뭐가 주가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주가 돼야 된다. 이 말은 세법 공부할 때는 무조건 얘가 이 3개가 먼저 영순위가 되고 나서 이게 공부가 되면 종부세, 등록세, 총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등록세, 종부세, 총론 다 섞어놓고 다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떨어질 확률이 90%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먼저 공부하는 사람 합격할 확률이 90%고.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공부하다가 공부되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안으로? 근데 너무 뭐라 가지고 한 바퀴 도는 힘들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진짜 중요한 거 둘라 하니까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야.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하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얘만 계속 도는 거죠. 그 대신 이 안에 세법의 기본 내용은 다 여기 있잖아요. 16개 10문제 이상이 저기 나온다. 그죠?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법만 이렇게 했어요? 다른 과목도 똑같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법 어려운데 여기다가
국계법, 건축법, 주택법, 정비법, 개발법, 농지법 다 적어놓고 막 이걸 이렇게 돌려대니 이게 미쳐버리는 거지. 그 많은 양을 하니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시간은 겁내 걸리고 열심히 나오는 건 없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걔도 세법처럼 뭔가를 정해야지. 먼저 우선으로 가는 거. 무조건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국회법 무조건 들어가야지. 국회법 무조건 들어가야지. 왜? 그냥 10개가 10문제, 13문제가 막 이렇게 나와. 저희 때 14문제 나왔었거든요. 최소 12, 13문제 나오잖아. 얘 빼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이거 제껴버리면 공법 무슨 수 20개를 맞겠어요. 그죠? 국회법 들어가고, 그럼 얘가 한 13문제 나와. 한 20개 맞으려면 나머지 한 7개짜리 집어넣으면 되지, 7개. 그죠? 뭐 건축법이라든가, 뭐 주택법 넣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법, 건축법 집어넣습니다. 일단. 이가 좀 나한테 맞더라고, 건축법. 이건 해야 되고. 그래서 2개 하니까 20개야. 일단 이 2개를 돌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되면 또 주택법도 집어넣고 개발법도 넣고 농지법은 제일 나중에 안 되면 말고. 그죠? 근데 막 농지법은 죽으라고 한다. 농지법 문제랑 2문제가 나오는 거 막 죽으라고 하고 국회법 10몇 문제 나는데 안 해가지고 막 3개 맞고 4개 맞고 농지법 다 맞았대. 2개 돌아버려. 그림이 떨어져. 모든 과목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면 양도 범위도 줄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어쨌든 하다 말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그나마 높은 거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공부를 못하고, 얘기는 못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종부세 있죠? 그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